자, 5번째 챕터 전기 2월 작업. 자, 이 전기 2월 작업은 자, 왜 하시는 거냐면 실제 여러분 회사에서는 하지 않는 작업이에요. 자, 왜 안 하냐면 지금 현재 저희 1000번 사업장으로 변경을 좀 해주시고 저는 지금 1300번 회사거든요. 그래서 1000번 사업장으로 변경을 하고 그리고 이 회사의 기술을 상담해 봤더니 현재 6기예요. 그러면 지금 6기라는 얘기는 회사를 설립한 지 몇 년 차이다? 우리 6년 차이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저희는 과거부터 프로그램을 쓰고 있었다? 라고 하면 회사 등록도 되어 있고 거래처도 일정 부분 있을 것이고 계정 과목도 자주 쓰는 건 등록되어 있을 것이고 뭐 이런 걸 거예요. 필요하면 또 추가 등록하시겠지만 그러면 그들은 이 전기 재무제표라고 하는 부분에 가서 전기에 있는 작업을 끌고 오지 않는다는 거죠. 실제 내가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회계 기간인 12월 31일까지 그거는 6기 옆에 나와져 있는 것 같고 회계 기간 파악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 발생됐던 부분 12월 31일자로 뭐를 진행하고 결산이라는 걸 진행하고 그러면 우린 분명히 무슨 얘기 해드렸어요, 여러분? 너 뭐 벌었니? 그리고 뭐 쓴 거니? 라는 것만 보여주고 끝내는 손익계산서 계정은 사실상 끌고 다니면서 기초금액을 가지고 있진 않다. 그런데 우리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땐 비교식으로 작성해야 되니까 전기의 정보와 단기의 정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같이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끌고 오는 것처럼 보여지는 건 이 비교식 때문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쉽게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그 계정을 가지고 기초 자료에 놓고 발생된 거 더하고 뭐 이런 건 안 한다는 거예요. 자산부채 자본만 하는 거니까. 그래서 명목상의 계정이고 그리고 실제 회사의 모든 상황을 보여주는 건 우리 실질 계정이라고 하는 자산부채 자본이라는 얘기도 해드렸었죠. 그럼 그 부분이 실제 넘겨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업무는 마감 후 2월 작업을 해요, 여러분. 여기 있는 마감 후 2월. 그래서 이 마감 후 2월이라고 하는 교재에도 수록해드렸고요. 마감 후 2월이라고 하는 걸 누르시게 되면 나는 6기의 정보가 몇 기로 7기의 정보로 넘어가서 여기에 쫙 뿌려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가서 입력 안 한다고요. 근데 이걸 왜 우리는 입력을 하느냐? 아, 입력을 해야 될 필요성이 느낄 때가 있어요. 자, 지금 저희 회사는 6기라고 했지만 저희 1000번 이제 등록한 거 아닌가요? 1000번 코드 쓸 거고 회사 이름은 주식회사 배움전자이다. 그리고 저희는 프로그램을 올해 구입했다. 2021년도에 구입하였고 저희 지금 쓰기 시작했어요 라고 해요. 그러면 과거에 있는 자료까지는 다 넣지 않아도 시작점에 놓고 시작해야 되는 정보는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나는 지금 외상매출금 얼마 받을 게 있고 외상매입금 얼마 갚을 게 있고 전년도에 수익은 어디서 얼마가 생겼고 그리고 얼마를 썼는지 그래야 비교식 재무제표가 작성이 되겠죠. 그걸 어디다 넣는다? 여기다 넣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정기분 재무제표라는 건 프로그램을 처음 쓸 때 과거의 정보가 최초 무슨 부분 바로 직전 거는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떤 경우도 들어가시냐면 회사가 중간에요. 개인 사업을 하시다가 폐업을 하고요. 무엇으로? 자, 나는 법인을 설립했다. 이 경우에는 관계가 없어요. 근데 개인 사업을 하다가 법인으로 폐업한 게 아니라 전환했다는 사업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개인 사업에서 갖고 있었던 내용이 법인으로 넘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개시재무제표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 경우에도 시작점이 있어야 되겠죠.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도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작업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배우시는 이유예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실제 업무자들은 이 작업을 대체적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내용을 조금 갖고 가셔야 되세요. 자, 정기분 재무제표 프로세스란 부분. 자, 여러분 저희 재무제표 작성의 순서 알려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자, 재무제표 작성의 순서는 제일 먼저 제조업이라고 한다면 누구를 먼저 작성하셔라. 제조 원가 명세서를 1번으로 작성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제조 원가 명세서를 먼저 작성하는 이유가 뭐냐? 아니, 단기에 제품을 만드는데 들어간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고 하는 부분이 무엇되어야 확정되어야 우리는 무슨 부분? 손익계산서에 매출 원가를 계산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제조 원가 명세서를 먼저 작업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간다? 손익계산서로 넘어가요. 그래서 지금 이 전기 재무제표 프로세스 쪽에 화살표를 보시면 정기분 손익계산, 이게 당기든 전기든 이 프로세스는 절대 깨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손익계산서에 갔더니 무슨 뭐 기말상품 재고액에 또는 기말제품 재고액에 무슨 부분 당기제품 제조 원가를 더하고 우리 누구를 기말제품 재고액을 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품도 있고 제품도 있을 수 아니, 기초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제가 기말이야겠네요. 죄송해요. 기초 제품 재고액에 당기 제품 제조 원가를 더하고 기말 제품 재고액을 빼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기분 원가명세라고 써드린 이 원가명세서에서 당기 제품 제조 원가를 끌어다가 손익계산서에 무엇한다? 반영하는 거거든요. 이 자리로 끌고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됐을까요? 그러면 그거 공식을 살짝 써볼게요. 우리 이거 어디서 했었냐면 재고자산 쪽이라든지 앞에서 그 계정 과목 분류하는 부분들 얘기했을 때 잠깐 등장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린 매출과 관련된 부분에 계산을 매출과 관련돼서 등장하는 매출 원가. 자, 그럼 이 매출 원가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었던 기초 상품에 내가 사고 주고 온 당기 매입이 더해질 것이고 그리고 누구를 뺀다? 기말을 뺀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산 건. 그런데 요거는 그러면 앞에 누가 붙을까요? 상품 매출 원가 이렇게 붙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만드는 건 손익계산서부터 시작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품과 관련된 제품 매출 원가라고 하는 건 자, 똑같이 전년도에서 넘겨받은 기초 제품 재고액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사오는 게 아니라 만드는 거니까 더하기의 금액은 누가 들어온다? 당기 제품 제조 원가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원가 명세서를 작업을 끝내라는 거예요. 그럼 얘를 더해주고요. 그리고 창고에 갔더니 뭐가 있더라? 아직 못 파는 거. 그러면 기말 제품 재고액을 무엇 하시면 돼요? 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반영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반영된다고 됐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우리는 매출 총이익이 생기죠. 매출 총이익에 우리 무슨 부분? 판매비와 관리비를 뺄 거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영업이익에 영업수익은 더하고 영업의 비용은 빼서 우리 법인세를 차감하기 전 순이익이 나오고 그 부분에서 법인세 비용을 빼면 우리는 당기 순이익이 나오죠. 그러면 당기 순이익이 결정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결정해 주시고 이게 반영이 되고 당기순이익을 확정을 시킵니다. 그럼 여러분 당기순이익의 종착지는 어디라고 했었죠? 우리 자본이었어요. 그러니까 손익계산서가 작업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를 정리할 수 없다? 절대로 재무상태표는 작업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법인이다 개인이다? 법인이 여러분 법인이면 회사의 주인은 누구이다? 주주죠. 그럼 주주들한테 얼마 이익이 나서 얼만큼의 잉여금이 늘어났는지를 보여주고요. 그 잉여금에 대해서 배당을 얼마 줄 건지 이런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내용이 집계되는 서류가 필요하겠죠. 그게 뭐다?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예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 이익 냈던 돈에 갖고 있으면 안 썼으면 갖고 있을 거거든요. 그럼 잉여금이 있었겠죠. 거기에 금년도에 벌은 걸 무엇해라? 더해서 잉여금이 점차적으로 무엇된다?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수업 중에 그런 얘기는 했죠. 잉여금이 계속 늘어나는 게 답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뭘 하시는 게 배당을 주세요. 회사가 돈이 있다라면 배당을 주시는 게 좋다. 비대해져서 별로 좋을 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잠시 했었고 그러면 그거를 집계하는 서류를 거쳐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기에 갖고 있었던 거랑 단기에 있었던 거랑 더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더하는 역할을 하는 서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예요. 그럼 당기 순이익에서 이 부분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넘어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전기 거랑 단기 거랑 이게 단기 거니까 그러면 여기에 전기께 벌써 들어와 있을 거거든요. 그럼 전기와 단기를 더해지면 나는 지금 아직 처분하지 않은 금액이 이만큼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우리가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합니다. 그럼 요게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부분이 어디로 간다? 자본이라는 부분으로 갑니다. 아니 그러면 자본에 그냥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게 개정 과목이에요, 여러분. 아 이게 그냥 들어오면 되는데 여러분 여기 갔더니 갑자기 바뀌죠. 몇 번으로? 375번 2월 이익잉여금으로. 이거는 조금 의아합니다. 더존이라는 회사가 실제 회계 프로그램의 시발점에 있었던 회사예요. 근데 그 회사가 프로그램에서 이 미처분이란 부분이 다음 연도를 이월한다는 관점으로 개정 과목을 대체시켜 버렸어요. 2월 이익잉여금으로. 자, 그랬더니 뒤에 개발된 프로그램도 죄다 이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무슨 부분? 재무제표를 열었을 때는 뭐로 보이지만 또는 관련된 서식을 열었을 때 뭐로 보인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인쇄가 됩니다. 근데 프로그램에서는 회계 처리를 할 때는 다 무엇으로 해야 된다? 375번으로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입력하는 정보가 있다. 어디에? 전기재무제표를 내가 직접 입력한다. 그런데 서식에는 뭐라고 써 있다? 우리 재무제표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써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은 반드시 뭐를 넣어주셔야 된다? 375번을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었던 요 금액이 여기 375번에 뭐가 되는 것이다? 반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이클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재무제표 작성 순서 얘기했을 때 원가명세서를 제일 먼저 확정해서 가지고 오시고 그 다음 손익계산서 확정하고 그리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확정하고 그 다음 어디에 간다? 재무상태표를 정리한다. 그래서 재손이재라는 글씨를 따서도 외우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죠. 그게 여기도 영향을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됐을까 여러분? 근데 제가 반영 써드렸어요. 자, 반영을 써드렸다는 건 자, 지금 프로그램상에서 결산 재무제표라고 보여지는 이 자리는 당기분 재무제표를 정리하는 자리거든요. 그럼 당기분을 작업할 때는 원가명세서에 있었던 당기제품 제조 원가가 손익계산서에 당기제품 제조 원가에 자동 반영이 됩니다. 자동 반영. 그리고 손익계산서에서 모든 작업이 끝나면 당기순이익이 확정이 될 거예요. 그럼 그 당기순이익은 어디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또 자동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전표 추가라는 걸 누르면 우리는 자본에 우리 무엇으로? 2월 이익잉여금으로 자동 반영이 됩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지금은 무슨 수업하고 있다? 전기. 자, 전기는 자동 반영이 안 된다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내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 이거 잘못 입력하면 이게 당기분에 전기로 있었던 거에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실질 계정들은 당기에도 다 무엇으로? 기초로 들어와서 영향 준다겠죠. 그럼 나 현금 200만 원 있었어요. 언제? 전년도에 마감을 한 금액에. 그럼 금년도에 시작점에 얼마 넣고 시작한다? 현금 200만 원 넣고 시작할 거잖아요. 그런데 정기분 재무제표 입력을 잘못하면 그게 제대로 반영이 안 되겠죠. 그래서 전기의 기말은 당기의 기초가 돼서 영향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대로 따라가는 부분이 자산부채 자본으로 결과가 나오지만 수익이라든지 비용 그리고 원가명세서에 있었던 부분들이 계속 연동돼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전기분의 자료가 잘못되어 있으면 당기분에 반영되는 부분 전기분납만 잘못되는 게 아니라 그게 어디까지 지금 이렇게 쭉 따라간다고 했죠, 여러분. 그러면 결론적으로 당기의 마지막 종착지인 재무상태표에 가면 오차가 있다고 계속 메시지가 떠요. 근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 전기 걸 먼저 보셔야 돼요. 내가 입력 실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오류를 범해도 이 상태에서는 아무런 메시지가 안 떠요. 네, 지금 이렇게 도미노로 끌고 가는 1번, 2번, 3번 이렇게 얘기했던 여기가 4번이겠지만 이렇게 했었던 이 부분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오류가 안 뜬다고요. 그리고 그 오류는 어디 가서 뜬다? 당기분에 가서 제가 이 순서대로 작업을 했는데 재무상태표 최종 종착지에 가서 무슨 부분? 금액이 안 맞아요 라고 뜬다고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 근데 여기는 다 자동 반영이 되지만 전기분은 다 수동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맞춰서 갑니다. 시험은 그럼 어떻게 낼까요? 이렇게 자동 반영 문제를 낼 거잖아요. 아니, 이게 수동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하나씩 틀리게 넣는 거예요. 데이터를 넣어놓고 우리한테 시험을 보게끔 할 거거든요. 왜냐면 원가명세서부터 재무상태표까지 한꺼번에 다 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여러분. 그래서 문제를 낼 때 본인들이 한 자리씩 비워놓거나 엉뚱한 숫자를 써요. 그래서 시험지에는 5천만 원 써있는데 데이터는 500만 원만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5천만 원 고쳐야 되겠죠.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그 도미노로 서류를 고치는 게 시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부분이고요. 모두 다 전기부는 무엇한다? 수동이다. 이 반영에 대한 거 수동이다. 수동이면 직접 입력하시란 얘기예요. 이 자리도 수동이냐? 이거는 자동으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자동으로 반영이 돼요. 재밌는 건 이 자리는 자동이 됩니다. 이 당기순위 끌어오는 건. 그럼 여기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우리 재무상태표에 2월 이익잉여금을 넣어줘야 되잖아요. 이것도 자동이냐고요? 아니요. 이것도 수동입니다. 그래서 직접 입력. 그럼 이 자리가 100이면 이 자리도 얼마여야 된다? 100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연동이 됩니다. 됐을까요? 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자, 여러분,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재고자산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품도 있고 제품도 있고 원재료도 있고 제공품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재고자산은 무엇이 될까요? 여러분, 전년도 시점으로 놓고 보면 우리 회사는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는 2021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 회사잖아요. 그럼 지금 저희가 전기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5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2020년도 1월 1일부터 언제 2020년도 12월 31일까지에 해당되는 재무제표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써 있는 상품 얼마, 제품 얼마, 원재료 얼마, 제공품 얼마라고 해서 재무상태표에 보여지는 금액은 무슨 금액이다? 기말의 금액이에요, 여러분. 기말의 금액. 자, 그럼 아까 했었던 거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자, 우리 무슨 얘기했었냐면 지금 손익계산서로 보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자, 손익계산서에 가서 봤더니 매출액이 제일 먼저 보이고 그 다음에 매출 원가가 들어온다. 근데 매출 원가는 그냥 매출 원가 얼마예요? 이렇게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공식처럼 배웠던 게 그대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출 원가를 봤더니 우리 회사가 상품 매출이 있는 회사이다. 그럼 반드시 매출 원가 아래에 상품 매출 원가가 있을 것이고 우리 회사가 제품 매출이 있는 회사이다. 그러면 제품 매출에 직접 대응되는 제품 매출 원가가 반드시 원가 쪽에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 상품 매출 원가는 재고자산에서 공식을 배우셨죠. 그 공식이 분계에 의해서 또는 이월되는 금액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전년도에서 넘겨받은 기초 뭐가 있을 것이다. 상품 재고액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기초상품 재고액. 그럼 여러분 이 부분은 5기 재무제표를 기준 놓고 봤을 땐 몇 년도에서 넘겨받은 거다? 4기에서 넘겨받았겠죠. 그쵸? 4기. 그래서 4기에서 넘겨받은 부분이고요. 그 금액에 우리 누구를 더해 주셔라. 저 아래쪽을 쓸게 여러분 더하기. 당기에 무엇한 거? 매입한 거. 그래서 당기 매입액을 더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2월 받았고요. 매입은 이거는 2월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이 매입은 무엇했을 것이다. 내가 회계 처리를 해서 집계가 된 금액이겠죠. 그래서 회계 처리를 했을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창고에 가서 얼마 남겨졌는지 또 파악을 했겠죠. 그럼 우리는 기말이 들어옵니다. 그럼 기말은 무엇한다? 뺀다고 배우셨어요. 그러면 그 기말 상품 재고액이라는 게 빠져서 상품 매출 원가가 나오죠.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은 어디에서? 나 전기에서 받았어. 그래서 4기의 기말과 당기의 기초가 같은 거란 얘기고 자, 이 부분은 남겨준 거 다음 연도로 무엇할 거다? 이월할 거다. 그럼 얘는 뭐라고 해요? 차기로 이월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럼 여러분 지금 요 기말이라고 했던 요 부분은 창고에 있는 거니까 내 자산이잖아요. 그쵸,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배웠어요? T계정으로 배울 때. 자, 기초가 있고, 사가지고 온 게 있고, 그러면 요게 창고에 뚱뚱하게 있다가 팔았어요 라고 하면 우리는 회계 처리에 의해서 매출 원가가 정리가 되고, 그럼 이 부분은 손익계산서에 갈 것이다. 그리고 남겨져 있는 기말은 어디에 잔고로 있을 것이다. 재무상태표에 재고자산으로 남겨져 있을 것이다. 이것도 배우고 들었단 말이에요. 이 배운 게 우리가 실제 재무제표에 다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손익계산서에는 계산 공식에 의해서 상품 매출 원가에 이게 쭉 집계가 돼요. 이해됐을까요? 그럼 여기 있는 기말 재고액은 지금 손익계산서에 있는 이 기말 상품 재고액은 어디의 금액과 반드시 일치해야 될까요? 재무상태표에 있는 상품의 금액과 무엇 해야 된다? 일치해야죠. 이거는 5기의 기말인 거잖아요. 그쵸?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지금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상품이 100이라고 한다면 손익계산서의 기말상품 재고액도 100이어야 되는 거고, 자, 정기분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재무상태표에 제품의 재고가 500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손익계산서의 기말 제품 재고액도 500이어야 돼요. 이렇게 가야 됩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그 원리. 근데 당기분은 어차피 프로세스처럼 순서대로 작업을 하면 쫙 연결돼서 돌아간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전기분 재무제표는 수동으로 입력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맞추셔야 돼요. 자동으로 들어가는 건 누구만 자동 반영이 된다? 우리 손익계산서에 있었던 당기순이익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의 당기순이익으로 자동 반영된다. 그것만 가능하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해됐을까요? 자, 그런데 그러면 다 수동으로 입력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요. 자, 지금 기말 원재료 재고, 기말 제공품 재고, 기말 상품 재고, 기말 제품 재고가 여기랑 같아야 된다는 얘기는 해드렸어요. 근데 이 자리에 가서 지금 요 재고액을 직접 입력할 수 있느냐라는 걸 따져봤더니 우리 직접 입력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여러분. 참 프로그램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것 때문에 대부분 어렵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아, 그냥 손으로 다 치게끔 할 거면 다 치게끔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재무상태표에는 상품의 금액이 손익계산서에 있는 상품의 기말금액이 같은 건 맞는데 문제는 직접 입력을 안 하고요. 어디에다가 재무상태표에 무엇을 하면 여기에 입력을 하면 여기다 제가 입력을 합니다. 자, 이 자리에 입력을 하면 지금 제가 화살표로 이렇게 연결해 드렸죠, 여러분. 여기에 뭐가 된다? 자동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말 재고 자산은 직접 입력은 정기분 재무제표 작업할 때 절대 입력할 수 없다. 됐어요?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가 나오면 내가 이 프로세스 정리를 못하면 이제 거기부터 멘붕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 있는 문제에 요거 작업하는 문제는요. 배점이 4점이에요. 제일 많이 줘도. 여러분 100점 만점에 4점짜리를 못 풀었다고 해서 불합격이 돼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걸 자꾸 핑계를 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절대로 이것 때문에 불합격이 될 수가 없어요. 불합격이란 건 다른 것도 공부가 안 된 거겠죠. 그래서 정말로 나는 이거 작업하는데 너무 힘들더라. 그리고 문제가 조금 꼬아내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럼 무엇 하셔라? 패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4점 버리고 갔다고 다른 문제 안 생겨요. 그래서 일단 패스를 하시고 무엇 하셔라? 다른 거 해결하시고 나 시간 남았어. 다시 돌아오세요. 다시 돌아와서 그때 작업하시면 되잖아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행되는 저 시험 때문에 패스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업무는 패스는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업무는 모두 다 맞추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스마트에이도 그렇고요. 세무사랑도 그래요. 그래서 재고자산, 정기분 재무제표 입력할 때 기말 재고 금액은 반드시 재무상태표부터 입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재무제표 작성 프로세스 얘기할 때요. 이 부분을 먼저 해야 되고 손익계산서 완성하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서 완성하고 재무상태표로 가라고 했어요. 그쵸? 이게 원래 맞습니다. 근데 전기분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그쵸? 전기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자, 전기분 재무제표는 지금 프로그램 구동상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먼저 작업해요. 어차피 자동 반영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자, 그리고 원가 명세서를 두 번째로 갑니다. 그래야 얘가 확정이 되니까. 우리 끌고 가는 것처럼 업무를 하신 게 맞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를 작업합니다. 그리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작업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금액이 여기가 100이라면 여기 입력했던 금액도 100인지를 봅니다. 자, 시험은 풀세트로 못 낸다고 했네요. 그랬더니 이렇게 냅니다. 나 지금 상품 기말 재고가 잘못됐더라. 파악해봤더니. 그래서 내가 상품 기말 재고를 100이라고 얘기해놨는데 알고 봤더니 창고에 가니 200이 맞다. 그럼 여러분 매출 원가가 줄고 기말 재고가 늘어나면서 이익이 더 늘어날 거거든요. 원래 여러분 매출 원가 비용 계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기말 재고가 100에서 200으로 늘었으니까 100만큼 당기순이익도 증가할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 기말 상품 재고액을 손익계산서 못 넣는데? 그러니까 시험 볼 때는 어떻게 가셔야 돼요? 아,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가서 상품이 100으로 입력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 100을 얼마로 고쳐라? 200으로 입력해요. 그럼 여러분 이게 어디에 반영돼요? 지금 손익계산서에 자동으로 들어간다고요.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손익계산서 상품을 고치란 문제잖아요.
그러면 원가 명세서는 정상이겠죠? 아, 얘를 또 고치라고 되진 않아요, 여러분. 그럼 얘는 정상이에요. 그러면 정상인 애를 두 번째로 들어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점프합니다. 그냥 바로 손익계산서에 옵니다. 그리고 지금 기말상품 재고액이 처음에 들어갔을 땐 100인데 재무상태표에서 넣고 들어왔으니까 얼마로 바뀌었을 것이다? 200으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100만큼 무엇됐을 것이다? 증가됐겠죠? 자, 그러면 누구 바꿔주셔야 돼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제가 아까 이제 100이 똑같다는 거 써드렸으니까 이 자리가 얼마로 바뀌어야 될까요? 자, 당기 거 지금 현재 기존에 있었던 금액이 반영돼서 100이었다라면 우리는 100이 증가됐으니까 여기 100이 또 가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의 금액에 100이 더해져서 우리는 200이 될 거거든요. 그럼 여기 200입니다. 그리고 지금 재무상태표에서 저는 상품만 고치고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여기 금액이 100이 아니라 200이라는 걸 한 번 더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기말 재고자산 문제가 나오면 제일 먼저 시작하는 자리가 어디다? 재무상태표. 그리고 원가명세서에 갈 건지 손익계산서에 갈 건지를 결정하세요. 만약에 원재료 문제 냈다? 그럼 원가명세서에 가셔야 돼요. 아, 근데 상품이나 제품 문제 냈다? 손익계산서에 갑니다. 이해됐을까요? 근데 그런 식의 패턴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그게 최고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시험 보신 분들 얘기하면. 그 다음에 문제는 나 손익계산서에 보험료가 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보험료를 졸면서 입력했나 봐요. 그래서 지금 50만 원이라고 입력을 해놨는데 실제 이 보험료가 500만 원이었대요. 그럼 여러분 450만 원 비용이 무엇되었다? 증가했네요. 그럼 당기순이익이 감소하겠죠? 근데 요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이면 나는 손익계산서 1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당기순이익이 제가 감소한다고 했잖아요. 그 감소된 건 누가 바뀔까요? 잉여금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럼 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두 번째로 가고요. 여기 있었던 당기순이익을 반영시킵니다. 그럼 누가 바뀔까요? 미처분 이익잉여금도 똑같이 450만 원 감소하겠죠? 그럼 요 바뀐 금액을 어디에? 재무상태표에 있는 375번의 금액을 무엇한다? 수정 입력하는 거예요. 요게 3번으로 들어갑니다. 그때는 이 재고자산 고침 문제를 안 내요. 무슨 지 아시겠죠? 그래서 시험은 전체 프로세스 흐름 중에 착출 문제를 낸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흘러가는 흐름은 원가명세서 1번, 손익계산서 2번, 이익인형 처분계좌 3번, 그리고 재무상태표 4번으로 가는 순서는 맞다. 다만 정기분 작성할 때 기말 재고자산은 각각의 메뉴에서 직접 입력이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재무상태표에서 입력을 해야만 자동 반영이 돼서 우리는 계산이 된다라는 것만 숙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오면 여기를 시작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난 부분. 그 얘기가 여기 1번부터 5번 얘기 여러분. 그래서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있는 상품과 제품의 금액은 정기분 손익계산서에 있는 기말상품의 또는 기말제품의 재고액과 반드시 일치. 그리고 원재료와 제공품은 우리 원가명세에서 해보실 거고 됐을까요? 그리고 원가명세에서 당기제품 제조원가는 손익계산서의 금액과 일치해야 매출원가가 정확하게 계산되는 거고 자 손익계산서 당기순이익은 잉여금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반영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반드시 일치해야 되고 이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프로세스 부분과 관련된 내용이다 라고 숙지하시면 되세요.